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요즘 안전화폐, 최후의 자산으로 불리는 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은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온 원소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숭배했는데요. 바로 이 금이 태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금과 관련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1848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대한 금맥이 터졌는데요. 바로 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러쉬입니다. 김유정 선생님이 소설을 쓰시던 1930년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를 두고 황금광 시대라 부르는 이들이 많다. 이때 미쳤다는 의미의 광을 쓰기도 한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금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떠올려 보면 김유정의 소설을 읽는 눈길이 한층 예리해진다. 금광에 매달렸던 건 문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준, 채만식을 비롯해 김유정도 금 열풍에 빠져들었는데요. 김유정의 고향인 신례마을에는 실제로 사금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유정은 충청남도 예산 금광에서 현장 감독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두고 보면 김유정 문학촌이 소장하고 있는 엽서들이 새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엽서는 신라시대 금관 엽서입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대 금관 중 신라시대 금관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더 눈에 띕니다. 금 허리띠 엽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유목민들은 허리에 연장을 차고 다니면서 썼는데요. 정착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쓰였던 허리띠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장식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엽서를 보면 새삼 금이 왜 지금까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겠죠. 금의 가치도 이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엽서와 함께 있는 김유정의 소설 금 따는 콩밭은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소설 금에는 제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금을 얻으려고 하는 광부 덕순이 등장합니다. 덕수는 동무와 함께 금을 얻는 데 성공하지만 이내에 욕심이 생기고 동무를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소설 금 따는 콩밭에는 금이 있다는 소리에 멀쩡한 콩밭을 죄다 헤집어보지만 결국 금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소설이지만 어쩐지 지금 읽어도 마냥 낯설지만은 않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독서를 통한 특별한 경험 중 하나는 과거의 소설에서 미래의 현실을 읽는 순간이다. 금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1930년대 금을 바탕으로 쓴 김유정의 소설이 귀하게 읽히는 이유다. 금의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계속 욕망할 것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 뒤에 지금도 여전히 진한 여운을 남기는 김유정의 소설을 이어본다.